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네네. 다른 분들도 어머니들 목소리 잘 들리시면, 그리고 잘 보이시고 하시면 동그라미로 확인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네,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당사자의 가족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4번으로 표시를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계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저희 같이 환영하고 진행을 듣겠습니다. 어머니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숫자적으로 굉장합니다. 어머니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네, 모시기 힘든 분들 한 자리에 모여주셨는데요. 어머니 정말 잘 오셨고, 이번 세션이 지금 사실은 1시간 30분이나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진행하면서 모자르지 않을까? 많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들이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번 시간에는 강동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의 모임이고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PCP 학습 모임을 하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자조 모임이나 자립, 자녀의 자립 모임을 좀 준비하고 계신다는 점, 이거는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병부회장부터 저희 조금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발달장애 자녀 26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임규환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 취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자녀는 자폐성 발달장애이고요. 나이는 34살이에요. 저는 엄마 최명숙이고요. 저희 자녀는 지금 자립해서 지원주택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은 보호작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발달장애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공윤혜입니다. 저희 아이는 성수동에 있는 베어베타에 지금 7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을 생각하고 이 교육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임명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들은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서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다른 엄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려고 여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30살 임채민 엄마 김재희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도전적인 행동이 있어갖고 이 PCP 교육을 받게 됐는데 지금은 실직해서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딸 양윤지를 잘 키우고 있는 이수경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는 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런데 PCT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자신이 생겨가지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면 얘도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된 지적 발달 장애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정경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딸아이라 자립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자립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27살 발달장애 아들을 둔 김정숙입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복지관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자폐성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최한숙입니다. 저희 자녀는 지원주택에 입주해서 자립해서 잘 지내고 있고요. 다니는 곳은 보호작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이미경이고요. 지금 우리 애는 그 장애인 일자리 그 컴퓨터 관련 재택 업무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혼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들 상황 그리고 어머니들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 자녀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전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질문들 지금 태블릿에도 간단하게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2차적으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총 10분이 오셨습니다. 10분 오셨었는데 이렇게 10분이라는 많은 어머니들이 모임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이시게 된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조 모임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아니면 PCT 학습 모임으로 바로 시작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 많은 10명의 어머니들이 모이시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PCT 학습 모임, 이제 이번에 게더링 대회에서는 PCT 학습 모임의 공통점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더 많이 참여하셨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10분이세요. 애초에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그 오리날다라고 아우름 부모회에서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를 그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한 1년 반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모임의 최종 목적이 사실은 자조 모임을 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조 모임을 꾸리고 나서 그 자조 모임이 활성화됐어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는데 아마 그 이유는 그 일단 성인 자녀를 두었다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컸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도권 밖으로 나와서 교육이 이제 마치고 나니 막상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조 모임이 결성이 된 거죠. 그 자조 모임이 결성이 될 때 사실은 오리날다가 어떤 매개체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약간 어떤 정보 같은 걸 얻게 되고 자립과 관련한 그 약간의 정보와 자신감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제가 올해 그 PCT 트레이너 과정을 받게 됐는데 자조 모임에 제가 저희 자조 모임이죠. 이제 처음 1차로 한 학습 모임에서 그 PCT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어머니들이 반응이 너무 뜨거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정말 저희 울고 웃으면서 그 학습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정말 급속도로 그 사이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모두 공통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학습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그 자조 모임이 아닌 다른 분들을 소개해서 다시 2차 학습 모임이 시작이 됐고 그 모임 또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연결이 돼서 3차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건 그 PCT 학습 때문이고 이 모임이 시작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자조 모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조 모임 이야기 해주셨고 오리날다? 네. 라는 뭐 이야기 네. 오리날다에서는 아까 정보를 조금 공유하고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어머니들이 제일 알기 원하셨고 어떤 내용들로 조금 그 자조 모임 오리날다를 진행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제도권 교육을 벗어났지만 사실은 늘 저희가 전환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탈시설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공론화돼서 이제 탈시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들 중 대부분 자립을 꿈꿔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시설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계셨고 아마 준비하신 분도
있으신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오리날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자녀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과연 자립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크게 보면 자조 모임과 관련된 그 약간의 자립과 관련된 이론 같은 이야기가 좀 들어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그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조 모임을 실제로 진행해서 이제 가는, 나누는 거죠. 그 안에서 학습을 같이 한 어머니들이 비슷비슷한 뭐 성향이나, 네, 어머니들 성향이 일단은 그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돼서 중요한 건 그 다음 스텝 같아요. 네, 그 오리날다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그 학습으로 우리가 아마 굉장히 개괄적인 어떤 공통의 이해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실천이죠. 어떤 과정을 저희가 밟아나가면서 네, 자조 모임을 꾸려나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됐을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날다라는 자조 모임을 통해서 그런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로 사실 PCT 학습 모임을 같이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모이신 후에 그런 자조 모임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제 PCT라는 어려운 학습 모임을 좀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잠시만요. PCT 학습 모임 혹시 말씀해 주실 분? 네.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이 복지관에서 PCP 그 사례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개념도 잘 모르고 과연 우리 자녀가 그렇게 당사자 중심의 의견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좀 약간 회의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교육을 우연한 기회에 교육을 들어보고 이제 주변의 권유 때문에 들어보고 나서 이 PCP 교육이나 PCT 학습이 우리 엄마들이나 자녀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변했고, 제가 변하니까 우리 아이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가 이제는 자립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들이 왜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살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말하지 말고 아이 자립을 위해서 힘을 써봐라 라는 이제 그 자립하신 어머님들이 얘기를 제가 요번에 정말 실감을 하게 됐고, 이 PCT 교육은 정말 우리 아이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립에 대한 관심과 함께 PCT 학습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동안 부모 교육 많이 받았는데 그 부모 교육은 우리 애가 이제 일반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나,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PCT 교육은 이제 우리 아이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뭐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한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좋아하나,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아이가 말을 하게끔, 그리고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하고 하니까 대화가 자꾸 늘고, 근데 그동안 쭉 보니까 아이가 싫은 게 뭔지 좋은 게 뭔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잘 못하니까 내가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최선이다 생각하고 제가 밀어붙였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모자를 하나 사러 갔을 때도 이제 제가 이것도 씌워보고 저것도 씌워보고 우리 애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그렇게 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샀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모자 사러 갈 때 자기가 거울 보고 자기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지 맘에 드는 걸로 사야 되는데 그 선택권을 하나도 안 줬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잘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애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엉뚱한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아이도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걸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꾸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적고, 지금 29살인데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할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부딪히지 않고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잠잘 때 보면 참 행복해. 예전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참 행복한 모습으로 잔다, 이런 걸 느끼게 돼서 너무너무 잘 받았다, 교육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언어도 안 되고 또 자기 의사 표시를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애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말도 좀 하고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고, 저는 2019년도에 이 PCT 그 스몰 교수님 오셨을 때 듣고 저는 신천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 아이처럼 중증이어도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어머님처럼 제 주장대로 아이를 이끌어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관찰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관찰을 하면서 얘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싫다고 하면 저도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주고 이러던 게 이 PCT 교육을 받았던 제가 변하게 되고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말 트레이너 과정을 어찌 밟게 됐어요. 정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게 됐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PCT를 배울 때 어려웠죠. 왜냐면 당연히 저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한 번도 네, 그런 형태의 교육을 이렇게 오랫동안 학습하면서, 네, 그것도 이제 원어로 되어 있던 걸 이제 번역된 상태로 학습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들과 하게 된 것의 그냥 큰 차이점은, 어머니들이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되게 편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눈높이가 비슷해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눈높이와 같은 의미로 같은 당사자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하면 하고 알아듣는 게 있는 거고, 네. 또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긴장이 좀 덜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똑같은 강동에서 얼굴을 30년 40년 이렇게 살면서 얼굴을 본 어머니들이시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 그 눈높이랑 당사자에 대한 서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동병상련. 네. 그 동병상련의 감정들이 저희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저희가 배운 거 전체를 다 이렇게 복지사들한테 맞춰진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빼고 일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학습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받아들이신 건 아니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관점의 변화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금방 알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거를 알아들으시고 바로 실천을 하셨어요. 이 안에 몇 분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 외에도 바로 자녀들에게 매일 일상을 그렇게 바꿔서 실천하시다 보니까, 네, 그 관점의 변화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했고, 지금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금 심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 같은 걸 남길 수 있는, 네, 그런 것으로 좀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는 자립을 했기 때문에 자립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자녀도 중증이에요.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은 제가 자립시킨 후에 이 PCT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우리 자녀들이 지원을 받을 때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게 힘든데,
그게 반드시 언어만이 아니라 몸짓, 행동으로도 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저희 아이도 뭐 요구할 때 냉장고를 연다든가 아니면은 끌고 간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 많거든요. 언어가 안 될 때. 근데 그때는 걔의 행동에 대해서 얘가 왜 이래 이런 거로 TV인데 그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한테도 제가 요구할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다려달라고 기다려줘서 얘가 왜 그러는지를 좀 한참 생각해 보신다면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더니 지원하시는 분도 저희 아이 동희 씨가 언어 표현은 안 되지만은 하는 행동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기다려주니까 기다려주고 한참 있으면 얘가 그 후에 하는 행동으로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고 그런 거가 PCT를 하면서 제가 지원사에게 요구할 때 달라지는 관점이에요. 전에 같으면 그냥 얘 아무것도 말도 못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가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의 뜻을 알아달라고 알아서 좀 기다려줘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아이 중심의 생각을 파악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또 제가 아이를 이렇게 대할 때 좀 알아듣는 말로는 동의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원사님한테 말하세요 이러면서 모르겠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면 얘가 한 재료만 꺼내도 지원사님이 아 뭐가 먹고 싶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할 때 우리 아이의 요구를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치게 되고 또 지원하시는 분에게 요구하게 된 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메시지들을 조금 기다림으로 듣고 지원하는 것들을 좀 노력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자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주택, 자립주택, 그리고 세워놓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자립을 주거복리? 이거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 자립과 지금 지원주택이나 자립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주거와 관련된 거는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처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이나 또 지원하는 분들한테 좀 해주시면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셨는지 저희는요 가장 그 자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를 한 거는 아빠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셔서 직업을 그만두고 집에 이제 계시게 됐는데 저기 성당에서 명동 성당에서 에코마을이라는 그 공동체 마을을 만든다고 저희 아이 작업장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끝까지 참여하고 계약금까지 내려고 하던 중에 동희 씨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그 동희 씨 어머니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살게끔 해야지 왜 먼 살아보지도 않은 그런 시골에 가서 살 거냐고 저를 만류하면서 같이 자립을 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 맞는 그 새 어머니가 용기를 내 가지고 자립을 하게 됐는데 또 마침 서울시에서 그 시범 사업을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그냥 시도를 한 거예요. 그냥 무식하면 그냥 막 하는 것처럼 지금 거의 3년 한 10개월 돼 가거든요. 자립한 지.
근데 지금 같으면은 조금 좀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적응해가지고 아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안정됐어요. 저희 아들은 가보면은요. 그리고 엄마가 있다가 이제 밤이 좀 깊어가면 10시가 가까이 되면 엄마 빨리 집에 가래요. 자기 자야 되니까 엄마는 엄마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엄마 자고 갈까? 그러면 아니래요. 엄마는 엄마 집에 가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혼자 자겠다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게 느끼고요. 진짜 장애가 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지원하시는 분 지원사를 통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 서울시에서 모집할 때도 장애가 심한 1급만 모집을 했어요. 저희 아이도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심해도 그 자립을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들 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경험 있는 어머니들 또 얘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립하면 되는데. 네, 저희 아이는 지금 30살인데 한 몇 년 전에 그룹홈에 2년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부모가 늙어가는데 늙어가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젊은 친구들하고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은 부모랑 사는 거 불편해서 나가서 독립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자립을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룹홈에 가서 한 2년 살다가 왔는데 이제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기한이 있고 제한된 시간만 할 수 있어서 또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 그룹홈에서는 이제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또 불편한 경험도 있어갖고 제가 나중에 자립을 얘기를 했더니 자립에 대한 거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랑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우리 아이들이나 비장애인들이나 요즘 아이들은 자기 혼자 방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룹홈은 2명씩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그 스트레스고 불편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립은 못할까 하던 중에 제가 오리날다 강의 중에 그 자립한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는 도전적 행동이 있거든요. 도전적 행동이 있으니까 이 도전적 행동이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아니면 또 그 해주시는 분들이 얘를 잘 조력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PCT 강의를 듣게 됐고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반복해서 여러 번 듣고 또 작성을 하고 작성한 걸 점검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여전히 우리 아들은 도전적 행동이 간헐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거를 약물이나 어떤 이런 거를 고민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이의 의사소통 말을 할 줄 알긴 하지만 그 정확한 의사소통 자기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고 읽지를 못하고 더디 자기 감정이 왜 그랬는지를 더디 발견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들여다보면 그때 그런 불안감에 얘가 이런 행동이 나왔구나 하는 거를 제가 PCP 교육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조금 이제 자립이라는 거를 PCT를 하면서 자립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할 수 없으면 혼자서라도 자립은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립과 함께 PCT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의사소통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PCT에서 배우셨던 것을 활용했던
있었던 사례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자전거 여행을 가는데 자전거 여행을 가다가 제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게 다친 게 아니었고 제가 벌떡 일어나고 근데 이제 사고를 낸 사람이 나오면서 버스 안에서 나오면서 자동차 안에서 내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이고 초보 운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울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나 다친 데 없다고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고는 이제 저는 또 아들하고 일정이 있으니까 자전거 여행을 출발했어요. 근데 중간에 가다 말고 저한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뒤에 오면서 저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엄마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둥 막 그 화를 막 심하게 내서 자전거를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30분을 한 길거리에 서서 걔랑 좀 슈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작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걔가 봤은 현상은 뭐냐면 그 사람은 울고 내리고 엄마는 벌떡 일어났어. 사고 난 엄마는 벌떡 일어나니까 엄마는 잘못한 거고 그분은 그 사람은 울린 건 엄마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엄마를 계속 질책을 하면서 엄마를 계속 추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기록을 하면서 걔 의사소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네가 불안했냐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같이 말로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제가 기록으로 남겨보니까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또 걔가 말하지 못한 그 의견을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들께서도 어머니 혹시 바쁘게 많이 들어보는 서로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구나. 변화된 기록과 관련된 변화된 기록. 제가 저희 딸은 지적장애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 문제 행동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굉장히 순해요. 이게 순하다는 게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는 참 편하게 35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PCT 교육을 받고 나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먼저 변하니까 아이도 변하더라라는 걸 실감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교육 중에 어떤 아이가 자기 장래 희망을 소방관이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얘기한 사례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교육을 들으면서 이게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첫째 시간은 너무 어려웠고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이 사례가 나왔는데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변인들이 이 아이 당사자 입장에서 막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이러다가 이 아이 소원을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소방관처럼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이 아이에 대해서 막 의견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제복을 입은 게 좋아서 소방관이 되고 싶다라는 걸 파악한 거예요. 그 사례가 저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듣고 내가 참 못된 엄마였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크면서 왜 학교에서 꿈이 뭐냐 뭐 이런 거 질문지 받아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먼저 무시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선생님이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건성으로 그래 그럼 커서 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아이의 소원을 들어준 사례를 제가 접하면서 내가 얘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았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뭐든지 이렇게 시키고 얘는 수동적으로 쫓아와 주니까 내가 편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의 의견을 자꾸 묻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얘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전에는 내가 뭐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말한 거를 되풀이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네, 응 이거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면 자기도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막 억누르고 무시하고 뭐 이랬던 게 얘는 그걸 발현 못하다가 제가 묻기 시작하고 뭐 선택지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질문을 해서 어떨 때는 이 PCT 교육이 나한테 참 나를 귀찮게 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문이 많아지고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립을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전에 우리 아이 상황처럼 수동적이었으면 얘가 자립을 해도,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어떤 시설에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무조건 거기서 원하는 대로의 삶밖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희망을 갖는 게 자립을 하게 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어떤 식으로든 말로 안 되면 몸짓으로라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충분히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면서 꼭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엄마들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문제점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아이를 변화시키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이하고 의논하고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가지고 질문하고 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또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습 모임을 참여하시면서 자립과 관련해서 느끼셨던 부분을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딸아이인데요. 일단 이 교육을 받게 된 거는 주변에서들 자립을 시킨 걸 보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립을 시키자 해서 이제 같이 따라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이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 아이가 변화가 좀 된 게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엄마처럼 저도 우리 아이가 장애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해버리니까 어려서부터 너는 장애인이야 이러고 저부터 이제 인정을 해버리니까 쉬웠어요. 왜 쉬웠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애가 따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말썽을 안 일으키고 너 이렇게 해 그러면 하고 또 안 하면 그냥 저도 뭐든지 안 해주고 이렇게 강하게 키우다 보니까는 저는 편했는데 애는 속이 좀 많이 쌓였던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저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려서부터 치마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장애인 여자아이가 치마를 입는다는 게 저한테는 허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치마를 한 번도 입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언젠가 올 봄에 여름 될 때쯤 코스트코를 갔는데 원피스를 세일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그 자리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야 그냥 한번 사서 입혀봐라. 그래서 진짜 눈 찔끔 감고서 집에서만 입어 단서를 달고서 그걸 사줬죠. 근데 잘 때도 회사 갔다 와서도 그것만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치마를 입혀놓고 보니 다른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겨울이 돌아와도 치마를 입는다 하고 뭐 여름이 돌아와도 치마를 입는다 하고 사시사철 치마를 그렇게 입기를 좋아했는데 또 그것도 치마 또 간단한 게 아니야. 막 기드란한 거. 그러니까는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거를 입고자 하니까는 그게 허용이 안 됐는데 요번에 그 치마를 한번 사서 입혀봤더니 다른 거 그거 안 어울리고
저거 입으면 좋겠다 해도 그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PCT 교육을 받으면서 치마를 사주는 것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치마를 입혀보니까 다른 옷을 입으라 해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도 이제 참으면서 좀 얘기를 들어줬어요. 어머, 너가 이렇게 하니까 참 예쁘다. 근데 치마 입었으면 거기다 화장도 하니까 더 예쁘구나 했더니 깨끗이 씻는 거예요. 씻는 것도 잘하지. 또 머리도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감고 막 귀찮다 하더니 매일같이 감아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힘으로써 모든 게 변화가 되고 또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저도 그 아이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변화가 된 거를 저는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다른 건 몰라도 뭐를 하고 싶다 하면 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애를 위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실패를 해도 그냥 한번 해보고 요즘에는 맥주도 마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한 번은 맥주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빠하고 셋이서 마셨는데 500 하나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취했어. 그러더니 자기 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속에 불평이 있었던 거를 아빠는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고 엄마는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하고 어머 술을 먹여보니까는 술이 취해갖고 별소리 다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도 장애인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마음은 다 뭔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가까운 엄마가 그걸 헤아려 주지를 못했고 읽어주지를 못했다는 거에 조금 마음은 아팠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CT 학습하시면서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어머니 많이 학습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자립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공간에서 거주를 이렇게 옆에서 지원하시면서 좀 활용하셨던 사례 있으면 한 분만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도구를 좀 활용하셨던 사례 있을까요? 도구가 없습니다. 학습 도구라는 건 지금 어머니들께 도구는 무리입니다. 네, 도구는 무리이고, 지금 이제 자립하시면서 아까 이제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지금 좀 준비가 되시는 것 같은 모양새니까 지금 제가 도구는 아닌 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구는 아닌데요. 걔가 어떤 물건을 짚었을 때 전에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봤어요. 엊그제 지원사님이 저희 아이가 자꾸만 하선정 멸치액젓, 하선정 새우젓을 외쳤대요. 그래서 장 보러 가기 함께 가서 봤더니 얘가 가서 하선정 새우젓, 하선정 멸치젓을 자꾸만 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줄 알고 너 이거 먹고 싶어 그랬는데 그거는 또 아니어서 그냥 왔다 그래요. 집어넣을까 그러면 집어넣지는 말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동희 씨가 하선정 그걸 말했던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가 요새 유튜브에서 광고 보는 거를 좋아해요. 하선정 광고를 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멸치액젓, 새우젓 그거를 보고 거기에 가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그 행동이 무심케 넘어갔을 텐데 얘가 어떤 관심 있는 거를 어디에 가서 찾아보는 거가 생겼구나 이렇게 걔의 행동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와서 제가 많이 공감을 해줬어요. 동희야 하선정 멸치액젓 광고 봤구나 재밌었어?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멸치젓을 사오려고 그랬나? 뭐 했나?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는데 걔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번은 이모네 집에 여름에 자주 갔어요. 자주 가고 또 자구도 왔어요. 근데 이모네 집에 갔을 때 손님이 많이 며칠씩 있어서 자는데 좀 불편했었는데
그 다음에 갈 때부터는 자꾸만 갔다 오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떠날 때. 그래서 그래 이모네 갔다 오지 가면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그 말을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가서 그날 당일날 5시 올 때쯤 되니까 갔다 오자를 제 옆에 와서 계속 뇌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러고 그날은 왔어요. 와서 가만히 곰곰이 얘한테 생각하고 동이가 뭐가 나쁜다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는 손님도 많고 샤워하기도 불편했고 또 잘 때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거를 몰랐었는데 PCT를 하면서 걔의 뒤에 숨어있는 감정이랄까 걔의 느낌, 걔의 생각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지원사한테도 요청하는 거가 아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에 저희가 그 관점 내지 걔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뜻이 반드시 그 단순하게 그냥 뭐 물품을 봤다면 물품 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품을 봤을 때 걔가 어땠을까, 어떤 감정에서 봤을까, 왜 봤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돼서 걔하고 공감하는 걔의 마음을 읽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공감하고 읽어주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광고 보면서 그렇게 읽어주셨을 때 어머니 생각하실 때는 좀 자녀분이 그 전과 후에 조금 어떤 부분이 좀 편해지셨고 좀 변화가 좀 느껴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에 같은 경우는 걔가 하는 행동이 그냥 늘상 하는 광고를 좋아하니까 늘상 이렇게 혼자말로 짓거린다 그럴까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맨날 오명하며 짓거리는 소리로. 근데 지금은 그 짓거리는 소리에도 얘가 나름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공감해 주니까 그 해야 될 자리와 안 해야 될 자리를 좀 구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즐기는 거로 하지 사람 많은 데서는 그렇게까지 요새는 안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또 그거를 하선점 같은 경우 가서 사고 한 다음 가서 보고 와서 공감해 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 한번 공감을 느껴준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샘표 간장을 하는데 샘표 간장에 공감을 해주면 또 샘표 간장에 대해서 덜 할 것 같은 거 있죠. 저희도 왜 누가 내 마음을 안 알아주면 계속 그걸 말하잖아요. 나 그때 이랬는데 너무 속상해서 좋았어. 그럼 누가 공감해 주면 그 말이 서운하고 자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의 마음을 읽어줬을 때 만족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그 행동을 조심하는 것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머니들 학습 모임 와중에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거 듣고 나서 자녀의 말과 행동, 마음을 이렇게 좀 읽어본 적이 있다. 좀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몇 분만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CT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며칠 안 되는 뿅알이어서 지금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 기록하고 이 고참 엄마들 독립시키는 엄마들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고 앉아있는 엄마인데 일단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게 많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체험이에요. 지금 따끈따끈한 체험인데 보호 작업장을 안 간다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안 간다고. 그래 내가 얘가 어디가 아프나 뭐 컨디션이 안 좋나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가야 돼. 그럼 무조건 끌어다가 차 태워서 보냈거든요. 그럼 아이는 그냥 가요. 착하니까 그냥 엄마가 하란 대로 수동적으로 하는데 이젠 좀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지?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아이를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PCT 교육에 이제
시작점이에요.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무슨 문제가 있지? 어디가 아픈가? 머리를 짚어보니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아침에 밥도 잘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언어도 안 되고 어떠한 표현도 안 되고 배가 고파도 고프다고 말도 못하고 전혀 어떠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강제로 그냥 키워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하죠. 애가 왜 보호작업장을 안 가려고 이러는지. 그래가지고 종이와 연필을 줬어요. 그랬더니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나 보호작업장에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혹시나, 왜냐하면 그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아이가 무엇을 썼는지도 뭐 끌적끌적 했으니까 왜 영일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더니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 아이하고 싸울까 봐요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영일이가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영일이를 계속 옆에 짝꿍이고 계속 괴롭혔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온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근데 얘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이제는 막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옷도 안 입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영일이가 그렇게 했다. 혹시 싸우지 않게 좀 지켜봐 달라. 그랬더니 어머니 바로 짝꿍을 바꾸겠다고. 오늘 이제 팀장님인데서 여기 오기 전에 10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옆짝을 바꾸겠다고, 영일이랑 떨어뜨리겠다고. 그 아이가 계속 괴롭혀서 영일이가 힘들어했었다고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라, 옆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괴롭힌다는 표현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이가 제가 읽어주지도 못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짝도 바꾸고 영일이랑 좀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도 신경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슬프고. 우리 아이가 그거 하나도 표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관찰해주지 않았고 아이를 이렇게 살펴봐 주지 않고 그냥 34년을 키워오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얘는 뭐 말 잘 들으니까 하고 끌고만 다니고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도 너무나 힘든 게 있었고 그거를 엄마도 못 알아주고 선생님들도 못 알아주고 자기는 그 옆장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었고, 그래가지고 그 표현을 소리를 지르고 고집을 피우고 안 가려고 하고 그거를 못 읽어줬다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오늘 아침에 참 슬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들 조금 계시는데요. 약수물 하면서 이런 변화가 좀 있었다. 내 자녀에 대해 이렇게 봤는데 내 자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말씀해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애가 보호작업장을 계속 다녔었는데 어느 날 안 간다고 해서, 저희는 보호작업장 가서 5시에 끝나고 오면 하루 종일 가니까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 간다고 하고 아침에 이제 안 가니까, 혼자 가던 걸 안 가니까 제가 데려다 줬는데 문 앞에서 막 다른 데로 가버리고, 왜 문 앞까지 가는지 그것도 화나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간다 그러면 되지. 왜 보호작업장 출입문까지 딱 가가지고 지 맘대로 막 가는지 그것도 막 속상하고, 얘가 나를 놀리는 건지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이렇게 겨우 넣은 적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내다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얘가 안 간다고 했을 때 왜 굳이 하루 종일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싫어하는데 보내야 되나, 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얘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 행동이 하나씩, 시간이 많으니까 문제 행동이 하나씩 자꾸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밥 먹은 외식한데 혼자 가가지고, 성인이니까 29살이니까 보기에는 멀쩡하니까 밥을 먹어요. 먹고 나서 나오면 계산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는 또 기가 막히게 외워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여기 밥 먹고 지금 돈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 애가 조금 아파서 그러니까 제가 이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가는 데가 몇 군데예요.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식했던데 뭐 감자탕집, 초밥집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 집에 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같이 저기 우리 애 알지 않냐고 오면 꼭 먼저 계산을 먼저 하고 얘는 먼저 계산하고 나서 밥을 주세요. 왜냐하면 돈을 안 가지고 가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돈을 못 주니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먼저 계산하고 밥을 주세요. 이렇게 다 했더니 이제 얘가 가서 먹으려고 하면 계산부터 하자 이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허락받고 아니면 돈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3번, 4번씩 빠꾸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자꾸 얘 해결 방법을 찾고 또 기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을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 행동이 하나씩 고쳐지고 지금은 먹으러 갈 때 꼭 카드를 갖고 와요. 체크카드. 얘 걸 체크카드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그동안에 만들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제가 올림픽공원을 갈 때도 롯데월드를 갈 때도 항상 같이 갔는데 지금은 혼자 하는 방법을 좀 찾고 롯데월드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 제가 완전 파김치가 돼서 정말 하루 종일도 모자라요. 솔직히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놀고 싶은 데까지 놀고 와라 이러니까 그 장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혼자 보냈더니 실컷 놀고 거기서 나가라고 방송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오고 지금은 혼자 이렇게 행동하고 혼자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걸 자꾸 늘리다 보니까 아 얘도 할 수 있구나. 그동안은 못한다고 계속 쫓아다니고 뒤에서 감시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혼자 밥 먹으러 갈 때도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카드 챙겨가 이러면 카드 챙겨가고 그렇게 해서 그 식당에서도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래서 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렇게 바뀌고 저도 훨씬 편해지고 예 많이 변화가 됐고 남편도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지 의사 표현을 잘하고 이렇게 지 혼자 뭐 다이소 가서 뭐 사오기도 하고 롯데리아 가서 그 키오스크로 혼자 이렇게 결제해서 주문해서 먹고 뭐 남편보다 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같이 갔는데 나는 버벅거렸는데 혼자 너무 잘하고 잘 시켜줬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많이 변화가 되고 정말 요즘 같아서는 네. 예전에 정말 암담했거든요.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점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중에 채팅방에도 소감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경청을 통한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이런 얘기 해주신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경청의 의미, 그 중요성 많이 느끼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저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당사자 어머니세요. 이런 소감 남겨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자녀와의 소통, 자녀의 언어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같이 힘내시자고 아까 전에 그 보호작업장 네, 이야기 들으시면서 같이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얼마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흘려 들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런 얘기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팀장님 제가 네. 여기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그 저희 사례회의에 참여를 하시는 어머니들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기록을 잘 어려워하고 잘 못해서 이제 그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서장복의 최명욱장이 이제 받고 있는데 그 사례회의라고는 돼 있지만 하여튼 기록을 러닝로그지에 맞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막 써갖고 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학습하면서 먼저 이 사례회의나 이런 기록을 했던 어머니들은 다음 어머니가 써갖고 오면 다 웃으시는 거예요. 장점에 가야 될 걸 다 단점에 쓰시고, 네, 나도케이에 다 쓰시는 거죠. 그리고, 예, 오케이에 가야 될 걸 나도케이에 가야 될 거는 이제 막 한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당사자 입장에서 오케이 관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면서 다 깜짝깜짝 놀린 거죠. 이제 당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또는 PCT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칸이 반대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깜짝 놀랐고, 근데 그게 더 재밌는 건 먼저 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저부터 그렇게 했는데 먼저 1차 학습하신 분들은 막 웃으시고 2차 학습하신 분들은 또 3차 학습하신 분들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하시게 될 텐데 아마 3차 학습 오신 분들은 네, 또 다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다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기록 다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기록은 결국 이제 지금 현재는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해결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인과의 어떤 관계 부분에서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걸 다 인식을 같이 하고 계셔서 어머니들이 좀 심화학습을 더 하시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네, 이제 아마 기록을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한테 기록이 쉽지는 않은데, 네, 중요성이랑 네, 그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역에,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에 계시는 이웃들한테 더욱더 알리고 말씀해주신 옆에 다른 지원자들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은 다시 한번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지금 부모님들이 좀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질문 주셨었어요. 자녀와 언제부터 PCT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아직 초등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다른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PCT 공부하면서 언제부터가 아니라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를 안 시점부터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엄마부터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먼저 보잖아요. 얘가 할 수 있는 걸 보지 않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비장애들도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특히 잘하는 게 뭔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우선순위로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게 이렇게 엄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만나면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 관점부터 우리가 엄마들이 바꿔나가야 우리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비장애도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장애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비장애도 생각해보면 그거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은 또 저는 자꾸 이제 제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도전적 행동을 하는데 어떤 루틴이 깨져도 아이들이 도전적 행동이 나오는데, 그거가 특히 아침에 어떤 자기 루틴이 바뀌면은 그거 되게 못 견뎌해서 하루 종일 다른 공간에 가서도 다른 분을 만나도 그렇게 화를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왜 안 될까? 되게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아이하고 막 실갱이라고 싸우고 설득해 보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아침에 걔의 루틴을 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PCP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잘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교육도 되게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잘한다기보다도 어떻게 지원할까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얘가 그러니까 걔한테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얘한테 그런
최상의 상태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얘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에게 맞는 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커리어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출근하듯이 가서 이제 사무실에서 한 2시간 있다 오고 그러긴 하는데, 뭐 또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가려고 그러면 굳이 애써서 막 가라고 그러지 않고 좀 기다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도 이렇게 활동하러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아이 집에서 혼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잘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엄마를 잘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CT 학습은 사실은 저희가 PCT를 접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당사자 중심이라는 말, 그다음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일상과 의례, 루틴, 그다음에 저희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자기 결정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접한 시기가 늦고 또 절박한 마음이기 때문에 학습을 빨리 시작했던 거지만, 사실은 어릴수록 자기 결정을 해 나가는 경험이 풍부하다면 중하고 경한 거에 관계없이 자립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자립이 아니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들은 투포를 이미 하고 계신다. 저희가 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어머니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투포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거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거의 20년, 30년, 40년 동안 사실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좌절이 된 거죠. 좌절이 되면서 이제는 투도 있고, 그냥 포만 있든지 아니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들하고 학습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다시 약간의 희망 같은 거를 가질 수 있게 된 거, 이 PCT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 저도 놀래고, 저도 이제 물론 당연히 자녀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제가 어머니들을 보면서 더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또는 이제 이걸 보시지 않더라도 혹시 어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과연 그 지원이 정말 당사자를 위한 지원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PCT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적극 권해드립니다. PCT가 왜 필요한지 다른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사실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머니들의 이 모임이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이 안에는 자조 모임 하시는 어머니들 팀이 들어와 있어요. 그 어머니들은 자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팀이세요. 꼭 자립을 해야 그 팀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자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조금 속히 자립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학습 모임으로 만난 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PCT 학습방이라는 걸 꾸리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방에 들어와 계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사실 다양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PCT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지원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 방에서 조금씩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는 PCT 학습방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방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례들을 조금씩 올리고 서로 힘이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런 방 정도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까지 학습을 했는데, 만약에 이 이후에 더 파급력이 있어서
또 학습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네, 계속 학습을 네,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이어서 다른 준비를 하시고 또 계속해서 지원에 대한 준비를 쌓아가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조금 질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고 소감도 좋고요.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을 조금 기다리면서 우리 어머니들 중에 혹시 이야기를 오늘 지금 안 하셨던 분은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질문 들어오는 것들을 조금 기다리면서 그 어머니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한 분씩 아까 시작할 때 인사 소개를 좀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학습 모임 그리고 이런 아까 전에 이제 동지애 같은 것들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지금 삶을 살고 계신지 조금 소감들을 간단하게 듣고 조금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은 채팅방을 통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 네, 소감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라는 걸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저희 아이가 진단을 받고 그 충격과 혼란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30대 가까워지다 보니 일단 어리건 어쨌든 학년기에 있던지 간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얘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초점이라든가 좀 더 구조화된 정보를 이 새로운 PCT라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특수교육에만 연연해 했었던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좀 구조화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인권이라든가 인간 철학 내지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가 혼자 살더라도 자기의 의사를 좀 더 표시할 수 있으면서 비장애인처럼 누리는 보편적인 삶, 평범한 삶이 잘 되게 지원사들이 지원할 때 이용인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그런 교육이 저희 부모만이 아니라 활동 지원사에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자녀가 좀 더 건강하게 엄마보다 하루 빨리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죽고 난 다음에도 지원주택에서 자기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노트에 기재한 게 세탁기 돌리기 그리고 설거지하기 뭐 청소하기 이제 자립을 생각을 안 했는데 PCT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자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겠지만 하나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취미 시간이 이제 활용을 잘해야 되니까 수영을 지금 토요일 수영하고 있는데 수영을 한다든지 또 수요일은 볼링을 배우고 있거든요. 볼링을 배운다든지 얘가 관심 있는 거 이것저것 해서 싫다 그러면 절대 안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다 하면 보내고 또 싫다 그러면 안 하고 원하는 거 산책을 좋아하니까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씩 이렇게 산책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위주로 취미 위주로 이렇게 해서 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자 생각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가끔씩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당황시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시키니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들께 저희가 이번에 게더링에서 이걸 발표한다고 했을 때 자원자를 제가 모집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아이 처음 만났을 때 다 놀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기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어머니들은 이렇게 이런 자조 모임을 많이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슨 말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제도권 또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인식만 가지고 만났는데 저희 이번에 만난 이 모임은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엔 그걸 다 상태 좋은 애, 상태 나쁜 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말을 해요. 자조 모임 안에서 그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저희가 PCT라는 언어로 이야기하자. 네, 그렇게 말 안 해도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어떤 자조 모임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매개를 해주는 것이 PCT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PCT 교육 받고 난 후에 소감이 일단 어머님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PCT 교육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변화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설마 저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그냥 무시해버리지 마시고 그 우리 아이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그 아이 입장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면 엄마의 사고가 일단 PCT 교육을 받으면서 사고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좀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 PCT 교육을 받고 바뀌는 생각은 장애가 있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을 적절하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엄마들이 믿으면 아이들은 믿는 대로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아이도 굉장히 이제 제가 표현할 때 95%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찰을 해보면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놓쳤고 쟤는 못할 것이다. 제가 하는 표현을 우리가 무시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희망을 갖고 이러한 그 기대를 갖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4분 정도 어머니를 남으셨는데요.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PCT 학습 모임에 대한 소감이고 더불어서 조금 지내보니 이것을 위해 자녀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좋겠다.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거였다라는 것도 같이 추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사회에 뭐가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PCP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 아이가 34년 동안 사는 동안 저도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거든요. 제가 하라는 대로 잘하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 결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립을 했지만 늦게나마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사님께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요구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장을 보러 가면 자기는 닭도리탕이 먹고 싶다 하면 그 재료를 사게끔 하고 또 이제 카드를 따로 만들어줘서
그동안은 제가 사주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사게끔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인을 쓰다 보니까 활동보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거의 생활을 같이 해주는 거니까. 근데 지원사 선생님이 그 지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그래서 앞에서 동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님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PCP 교육을 받아서 지원사님들한테 전문가처럼 이렇게 가르치지는 못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한 가지씩 이렇게 가르쳐드려서 변화된다면은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CT 교육을 받으면서 다 이제 뭐 좀 어려우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은 있다고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아이가 일단 좀 편해졌다는 거에 만족하고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엄마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에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제 자립을 하고 싶어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지. 근데 자립을 하려 하니까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자립주택이라니까 이런 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는데 빨리 해야지 되는데 번호가 늦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가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하루하루가 우리 아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PCT 교육 초보여서 선배님들처럼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아직은 안 되고요. 일단은 저 혼자 장애 자식을 키우면서 막막하고 미래가 답답하고 깜깜하고 혼자 외롭고 슬펐었는데 여기 나와서 같은 이 장애 엄마들을 만나면서 일단은 기쁘고요. 일단은 희망이 보이고 신나고 일단은 저는 초보라 요 정도 선입니다. 일단 같은 동지들을 만나니까 힘이 좀 나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남으셨죠? 네. 저는 이제 그 PCP 하면서 저가 늘 아이하고 붙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그 냉장고에다가 붙여놓은 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지금 30년을 제가 맨날 어디 프로그램에다가 막 꾸겨 넣었던 거예요, 아이를.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백수가 돼서 집에서 지금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백수가 될까봐 좀 걱정스럽기는. 근데 우리만이 그런 우리 아이들이 그 24시간 다 누군가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 아이들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더 아이들이 자기 삶을 풍성하게 꾸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생각입니다. PCP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이런 사회 구조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원 인력에 대한 이 PCP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체제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사를 거부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지원하는 그 체제를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립한다면은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라에서 필요한 정보
정부에서 지원드리라고 한다니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발달장애 성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또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PCT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또 자료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지원주택들의 정말 양적인 좀 확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빨리 지나갔어? 네, 감사드리고 어머니들 말씀해주신 것들에 대한 지금 소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반성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공감도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 있으셨고요. 그리고 귀 기울이시는 모습들에 정말 다들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조 모임 응원하시는 글들도 좀 올려주셨습니다.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은 정말 참 행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어머니들에 대한 이 모임에 대한 응원 그리고 학습 모임의 향후 어떤 이런 지속들을 위해서 패들렛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응원과 댓글을 통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야기를 하시거나 채팅창에 올려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모임을 조금 이제 리드하고 계셨던 임유아님 마지막 좀 말씀 듣고 저희 마치고 싶은데요. 네. 저희 어머니들이 지금 이제 자조 모임이라든지 학습 모임을 하고 계시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들은 그 강동에 있는 시민단체의 다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그 강동 시민협의회 회원이시거나, 네, 조합의 회원이시거나, 네, 그 다음에 타임뱅크에 가입돼 있으시거나,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집에서 아이의 역량을 키워서 자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결정권을 올리고 그다음에 지원 인력을 잘 교육해서 자립을 시키고 그 뒤에 저희가 할 일은 지역사회에서의 이 발달장애 자녀들의 옹호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다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단 한 분도 네, 잠시만요. 생각해보고요가 없었어요. 뭐든지 다 네, 오케이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필요하고 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2시간 또는 30분 이런 프로그램이나 치료를 받으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삶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고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상에서 당사자가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지원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선 당사자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그 당사자 중심으로 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인력들, 활동 지원사라든지 부모, 당사자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복지사라든지, 네, 그 다음에 동네 아저씨라든지, 아줌마, 미장원의 아줌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지원 인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들이 PCT 학습하면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 학습에 보면 당사자의 꿈이 실현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네, 그런 활동을 서서히 또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